운동을 거부하거나 포기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운동하다가 심장돌연사나 운동과 관련하여 심장질환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은 심혈관계가 정상인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등도의 신체 활동을 지속해서 하는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심장돌연사와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이 분명하게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럼 위험성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높은 강도로 운동을 수행하는 경우 특히 심혈관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잠재적인 심혈관 질환이 있는 좌식 생활인 남성과 여성에서 심장돌연사와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은 급성적이며 일시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험은 운동요법을 장기간 실시하고 규칙적인 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고 합니다. 최근 메타 분석에서는 높은 강도로 신체 활동 중이거나 운동 직후의 심장돌연사의 위험은 5배,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은 3.5배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들맨 등의 심근경색 발증 연구에 따르면 높은 강도로 운동 중이거나 운동 직후의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은 주당 5일 이상 또는 매일 1시간씩 격렬하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습관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50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노인의 경우에 훨씬 높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돌연사와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은 젊은 사람보다는 중년과 노인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납니다. 프랭클린 등은 이와 같은 발생률이 운동에 익숙하지 않거나 운동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운동이 심장돌연사와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심장돌연사와 급성심근경색의 상대적 위험은 휴식 시보다 갑작스러운 높은 강도의 신체 활동 중에 더 높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사고의 절대적 위험은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논문들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신뢰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살펴보기로 하죠. 의사와 간호사들의 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심장돌연사는 높은 강도로 신체 활동을 하는 성인의 경우 매 150만 시간당 한 건이 발생하고 그리고 중등도에서 높은 강도로 활동을 하는 여성의 경우 매 3,650만 시간당 한 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톰슨 등은 조깅에서 39만 6천 시간당 한 명의 사망사고가 보고되었고 YMCA 스포츠센터 참여자 중 운동 관련 심혈관 질환을 분석한 결과 비록 운동 강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289만 7,057명 중 시간당 한 건의 사망사고가 보고되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한 건의 논문이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김 등은 1,000만 명의 마라톤과 하프마라톤 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전체적으로 심정지 발생률은 18만 4천 명의 마라톤 선수 중 한 명이 발생하였고 심장돌연사의 비율은 25만 9천 명의 마라톤 선수 중 한 명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운동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30세, 35세 및 그 이상의 연령에서 심장돌연사는 종종 동맥경화증이 급성 합병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35세 이상에서 80% 이상, 40세 이상에서는 무려 95% 이상이 동맥경화증 관련 합병증 발생이 운동 관련 심장돌연사와 연관된다고 강조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하는 역학 연구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럼 운동과 관련해서 심장질환의 위험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활동적인 사람이 갖는 건강상의 이점이 더 높을까요? 첫째, 일상의 활동적인 사람과 중등도에서 높은 수준의 심폐체력은 모두 독립적으로 다양한 만성질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견해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신체 활동 또는 심폐체력에 있어서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과 심혈관 문제로 인한 사망률에 있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고혈압, 비만, 대사증후군, 결장암, 제2형 당뇨병, 그리고 골다공증의 낮은 이완율 또한 보고서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심장협회의 권고 아닌 미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에 따르면 가족력이 없고 만성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운동의 이점은 신체활동이 부족한 사람이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건강상의 이점을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등도 강도에서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의 이점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의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유지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강도로 신체활동이나 운동을 하였을 때 건강상의 이점을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체활동이나 운동을 시작하려는 사람이라면 저강도 운동부터 시작하여 심폐기능과 근육이 적응할 기간을 충분히 마련해주고 점차 강도를 증가시켜 중등도 강도로 주당 3에서 5회 또는 매일 1일 30분 이상, 주당 15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저항성 운동과 유연성 운동을 포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보다 움직이는 사람이 낫고 활동적인 것보다 가벼운 운동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공중보건 측면에서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이야말로 건강 수명을 오랜 기간 연장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다양한 영상을 준비 중이오니 새롭게 업로드될 영상을 만나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